그 의료원장님께서 저기 경증 환자를 줄이고 이제 중증 난치성 희귀질환치를 더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부의 정책 기조랄지 이런 것도 이제 그 3차 병원들이 이제 그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 질환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정책 기조고, 근데 이 경증 환자를 사실 그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그 사회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그 대학병원들이 경증 환자가 아닌 중증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한지 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선택진료비가 없어지면서 선택진료비를 보존해주는 그런 병원이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인데요. 상급병원에 대한 치료 중에서 중증 난치성 질환에 대한 수가를 달리 해주는 방향, 한 1,500여 가지가 됩니다. 그 이상으로 되는데 아마 그 수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선택진료비에 대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주겠다고 지금 설명을 했죠. 저희가 또 최근에는 중증외상센터도 설립을 합니다. 중증외상센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적자죠. 중환자실 적자인 거죠. 중증외상센터를 만들어도 8개 정도의 이 중환자실이 10개가 있어. 그 중환자실이 또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저희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저희 같은 병원에서 중증 외상을 보지 않으면 그 환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욱더 그런 의사를 양성을 해야 되고 키워야만이 우리 의료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통해서 저희가 더 투자해서 중증 외상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런 환자를 보면서 좀 더 의료의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을 더 보게 하고 또 그런 의사를 우리가 개출해서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3차 특히 저희 같은 병원 해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뿐 아니고 감염관리실이라든가 감염병원 이런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다 적자입니다. 그런 환자를 우리가 빨리 하고 치료함으로써 또 발전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의료 수가이라는 문제는 정부가 계속 진전을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이 발전할 수 있는 수가 체제를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냥 뛰어들어가 되는 경증 환자는 지역병으로 되돌리고 중증 환자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우리한테 해줄 거는 현실적인 의료수가 정책입니다. 그런 환자를 보면 더 잘 볼 수 있도록 중환자실, 응급실 특히 이런 데 대한 그 수가 보전이 적절하게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신부의 문중이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중증질환의 실험을 보겠다 이런 의미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나 연구나 이런 거에 좀 집중할 것인지 좀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 앞으로 되었던 분야가 이식 분야입니다. 이식은 상당히 투자도 많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병원으로 봐서는 국자 분야는 아닙니다. 경쟁 논리에서 저희가 그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식을 통해서 발전한 상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저분한테가 이식에 또
더욱더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회의식, 신장의식, 최장의식, 소장의식 여러 분야에서 신장의식은 우리가 가장 많은 숫자를 해왔지만 이제 그런 수준이 많이 분야가 되지만 더 어려운 환자들에서 이식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증 질환에서도 저희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이런 분야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암이라고 딱 중증은 아니죠. 암 환자 저희 암센터에서 있기 때문에 암 환자는 더욱더 발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희귀 장기성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 분야별로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또 앞서 나가겠다는 plan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 질환이라든가 또는 원인을 아직 모르는 질환에 대한 치료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세워지겠다. 그럼 이번에 에볼라 바이러스를 보면서 느낀 점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선진국이구나.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가진 병원이라고 느꼈어요. 물론 미국 내에서 그 환자를 데려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데려오고 환자를 치료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서 나가는 새로운 그 의료 기술과 치료법을 개발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구나 느꼈어요. 과연 우리는 앞으로 21세기에 이런 인재들이 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희귀 장기성 질환도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를 투자하고 또 진료를 활성화하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런 질환센터 클리닉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요.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메디컬 타임즈의 이정재라고 하는데요. 이 보도자료 끝에 보니까 의료산업화 관련해서 좀 집중을 집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이게 얼마 전에 정부에서 6차 서비스 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이 나왔잖아요. 그 보면 병원에서도 해외환질치나 의료작업인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투자를 많이 이제 사업을 많이 늘려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혹시 계획하고 계신거나 앞으로 좀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예. 근데 그거는 저희 의료원 내 산업협력단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그 청와대 회의에서도 국가대학교 기술지휘주 회사를 만드시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료 산업화라는 건 여러 분야가 있죠. 신약도 있고, 기구도 있고, 또 식품 영양도 있고, 스포츠 약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치료받을 수 있는 빠른 그런 그 제품도의 연관이 있고, 뭐 5년 10년 걸려 나오는 것도 있죠. 이게 한 군데만 저희가 집중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다양한 분야를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에디슨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센터에 5층, 6층을 비워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산업체와 관련된 연구를 공동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 연세대학교에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공과대학도 있고, 식품영양학도 있고, 체육대학도 하게 있습니다. 아마 같이 콕을 해서 산업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치료하는 약제라든가 기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저희는 이제 의료 산업화가 이 어떤 수익 창출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의료보험의 그 재정만으로는 사실 연구 인력이라든가 연구비를 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환자들을 치료하고 소위 병원에 재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연구로 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 연구비를 어디서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겠는가? 그 연구 인력을 어디서 확보를 해야 되겠는가? 이 방법은 저희가 산업체의 공동연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체 인력이 여기 오고 우리 인력이 오고 여기서 같이 연구하면서 저희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게 서로 윈윈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이디어와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산업체는 자본과 또 산업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요, 저희가. 괜찮습니까? 연구시설을 저희가 확장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전문수입니다. 제주원 힐링 캠프 대학하고 연세대하고 기독교원하고 그런 제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대학이나 종교가 다 참여를 하는 건지. 여기 다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대학 종교문화단체의 전형 기술을 받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라서 그런데 연세의료인이 추구하는 비욘드 하스피털 의료가 무엇인가 핵심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치료 기술과 치료 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경쟁을 해왔는데 앞으로 의료는 좀 패턴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나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가 가정에 그 사회에 복귀하는 겁니다. 학생 학교로 복귀를 해야 돼요. 그 복귀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치료입니다. 완치 또는 관리. 그 이후의 문화는 우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예를 들자면 치료에 대해서 암 환자가 위암 수술했다. 이 절제하고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한 6개월 끝나죠. 나머지 5년 될 때까지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4년 반이라는 거는 엄청난 시련의 시간입니다. 그걸 누가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없어요. 저희는 그런 소위 병원을 넘어선 의료 문화가 없어요. 그분들이 사회 복귀하고 가정에 복귀하고 자기 원래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소위 병원의 치료를 넘어선 의료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그 중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니까 병원이 하나의 큰 매개체인데 병원과 사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없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제주원이 처음에 한 약밖에 없는데 새로운 양약을 들어서 수술도 하고 뭐 어떠고 다 했죠.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런 장을 열어갈 겁니다. 제주원 힐링 캠프라고 제주원의 정신이 그대로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린 목적 자체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창조해야 할 텐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이제 검사받은 오세요. 1년에 한 번씩 CT 찍고 CT 찍고 막. 환자들은 그 찍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죠. 내가 재발해. 그게 5년 동안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육적인 건강도 중요한데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종교도 있고요. 문화도 있고요. 음악도 있고 소위 미술도 있고 또 심리도 있고요. 또 체육도 있고 그죠? 우리 대학에 투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체육과 학생 투명하고 졸업하시고 은퇴하시는 음악 교수도 있고요. 저 병도 가면 홍익대학의 미술 교수님도 많고 음악대학도 영양 쪽이 다 많죠. 또 영양 교수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와서 재능 기부할 수 있어요. 그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생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도와줄 수 있다. 이거는 아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제주원 힐링 캠프라고 같이 했는데 힐링 캠프라는 컨셉은 뭐 유행을 하니까 하지만 이게 가치입니다. 제주원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병원에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그런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서 진행할 거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술을 통해서 재능 기부를 통해서